그러다 보니 이런 위탁 경영의 형태가 생겨납니다. 나 돈은 있어. 근데 외식업이 돈을 버는 것 같아. 내가 매장 내줄 테니까 내 매장을 운영 관리해 줄래? 그리고 나서 수익의 일부를 나한테 주면 돼. 와비즈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매장을 위탁 경영하는 걸 찾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는데 자영업을 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제 제자 중에 일부도 회사를 안 가고 자영업을 되게 돼요. 왜?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20대 때 자영업으로 성공을 해서 30대 때 기업화하고 40대 때 엑시트를 해서 수천억 개의 자산가가 돼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였어요. 여자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 게 술 브랜드였어요. 야, 너 집에서 반대하지 않니? 술 브랜드를 만들고 매장을 만들고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부모님한테 자신이 갈 길을 잘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투자 비용을 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매장을 오픈해놓고 한 선택은 위탁운영 경영이었어요. 술 브랜드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경영을 해놓고 반대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부터 배우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장을 관리 운영하는지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에게 자기가 아르바이트생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예. 가끔 뉴스에 보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학교에 안 가고 제과제빵을 배우고 나서 빵집을 열어서 성공했다는 사례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경영과 운영은 다른 얘기입니다. 매장 운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 배우면 메뉴, 레시피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다른 자원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장을 경영을 하는 것들을 위탁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있는 사람들. 스타벅스는 직영점만 운영을 합니다. 스타벅스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뭔가요? 건물주여만 합니다. 이 건물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위탁 경영의 한 형태일 수도 있겠죠. 나는 매장을 경영하지도 않는데 내 건물에 스타벅스를 유치하기만 하면 스타벅스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나한테 보내주니까 이 벌어들인 돈이 임대료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건물주들의 로망은 1층을 스타벅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스타벅스 매장이라고 계속 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커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많이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죠. 얼죽아. 외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은 관광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많습니다. 이 위탁 경영도 말이죠. 관광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1967년 미국의 웨스턴사가 호텔 경영을 다른 기업한테 맡기면서 시작했고 현재는 외식에서도 위탁 경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경영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 전문가들이 경영을 하니까 일 잘 되겠죠. 남의 돈 받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식 경영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탁 경영을 합니다.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하고 종업원 관리도 하고 체계적인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거죠. 이 시스템화가 성공하게 되면 이 매장은 위탁 경영에서 프랜차이즈화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식 경영을 전공한 젊은 대표들이 우리 분야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30대에 매장을 몇백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위탁 경영을 통해서 매장에 대한 경험을 숙성했던 젊은 대표들이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영이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장점 반대,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매장에 남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경영 이념, 경영 철학, 경영 방침이 맞을까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외식 경영 전문가들이 성공한다는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믿고 맡겼는데 방만하게 경영을 하거나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장을 잘 경영을 안 해주면 창업을 해서 매장을 위탁 경영하신 소유주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위탁 경영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매장 운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위탁 경영도 투자의 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매장의 수익률이 높은데 나 운영하기 싫어. 매장 만들게. 이 매장 대신 관리해줘. 괜찮죠? 건물을 사고 건물을 관리를 맡기는 거와 매장을 만들고 매장을 관리를 맡기는 거와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비용의 차이라는 거죠. 건물 하나 하려면 몇십
수가 비싸긴 했지만 매장 하나 낸 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소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월급보다 높다고 하면 많은 매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대들 중에서는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것들을 오토 매장이라고 합니다. 직접 돌리지 않고 위탁으로 돌리시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가니까 노래방에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겁니다. 자, 이러한 위탁 경영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외식 전문 기업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 보세요. 체인의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매장이 성공리에 안착됐을 때입니다. 매장이 성공리에 안착이 되면 이 매장 하나에 만족할 필요가 없겠죠.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재무적 위험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또 규모의 경제, 매장을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브랜드 서비스에 대한 지속 통제, 수익 증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소유자,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혼자서 경영을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소유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소유자는 영원히 자신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탁 경영을 하자니 못 믿겠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큰 매장을 할 때부터 내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매장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자기의 상표나 상호, 서비스표, 피장 등을 사용자가 자기의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 판매, 용역 제공 등을 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 지원 및 통제를 하고 대신 대가로서 로열티와 같은 금전적인 대가를 시주구나. 괜찮죠? 매장을 하나를 했더니 잘 됐어. 그 매장을 본 자영업자가 얘기합니다. 나도 이 매장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가르쳐줘. 그러면 나한테 돈 내세요. 가맹비. 그리고 매달 로열티를 내면 내가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과 당신한테 이 매장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백채 김치찌개라고 있습니다. 백채 김치찌개를 낸 친구들은 숭실대학교 공대학생들입니다. 공대를 나와서 이 친구들이 동업을 합니다. 공대를 치면 공대에 걸맞은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저렇게 자영업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거 우리가 하면 성공하겠다. 근데 공대를 나온 친구들이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메뉴는 태어나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먹던 것들이 김치찌개야. 김치찌개만 가지고 성공을 해보자. 근데 매장 관리하는 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고기를 봤더니 고기의 맛이 무분별하고 고기의 질량도 무분별하고 고기 질도 엉망이거나 공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아주 정밀하게 절각을 하고 보내줬습니다. 불황도 명하고. 김치도 만들어서 숙성시켜서 가장 좋은 맛일 때 보급을 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가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그 백칠김치찌개라는 브랜드의 회사의 대표들은 1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의 회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대생이니까 외식 경영은 잘 못해요. 하지만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매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외식인들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프랜차이즈에도 모두가 동일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로 프랜차이즈 경영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레귤러 체인, 두 번째가 볼런터리 체인, 마지막이 프랜차이즈 체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데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프랜차이즈 체인이고 이 레귤러 체인이나 볼런터리 체인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자, 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레귤러 체인의 예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뭐죠? 가맹점이라는 게 없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인데 가맹점이 없이 모두 직영점만 운영을 해요. 어때요? 본부와 동일한 경영 주체가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장이 다 직영점이기 때문에 본부가 모든 매장을 동일하게 관리 및 경영을 합니다. 어때요? 똑같겠죠? 다 똑같습니다. 관리가 잘 됐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귤러 체인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죠? 직원들이 다 아르바이트 빼면 다 정규직입니다.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직원의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형태가 이 바로 레귤러 체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공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레귤러 체인을 쉽게 못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체인의 모델과
한국말로 하면 다단계.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과 프랜차이즈 체인 비즈니스 모델은 타인의 자본으로 매장을 늘려가는 방식이고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레귤러 체인은 내가 돈을 벌어서 매장을 하나씩 늘려가는 건 이전의 제조업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 제조업을 하다가 내 거로 하다가 공장을 늘려가는 방식이라면 프랜차이즈 체인은 내가 매장 하나를 잘 운영하면 이 매장을 다른 사람의 사업자로 내 돈 안 들입니다. 하나씩 늘릴 수 있죠. 다단계도 그래서 프랜차이즈 체인과 유사하게 빠르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프랜차이즈 성장은 IT나 바이오보다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대표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10년이 안 걸려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매장을 몇백 개를 내면 그 회사의 가치는 몇천억 대의 회사가 된다는 거죠. 몇천억 대의 회사를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프랜차이즈 회사와 네트워크 회사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볼런터리 체인입니다. 볼런터리 체인은 이 점포와 프랜차이즈 중간 형태예요. 프랜차이즈처럼 관리감도 받기 싫어. 로열티 내기 싫어. 그런데 본사가 다 관리해주는 것처럼 난 레귤러 체인이 싫어. 근데 원재료만 같이 사보자. 우리나라에서는 나들 가게가 대표적입니다. 슈퍼 체인입니다. 슈퍼마켓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대규모의 대기업 슈퍼마켓, 편의점들이 들어서니까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들이 나들 가게라는 간판을 같이 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같이 사고 같이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열티 내나요? 누군가의 관리 감독을 받나요? 독립점포입니다. 그런데 브랜딩 하나죠? 이걸 바로 블런터리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외 나머지는 다 프랜차이즈 체인이에요.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 가맹 본사가 별도로 있는 프랜차이즈 체인입니다. 자, 레귤러 체인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어볼게요. 본사가 독자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그리고 다점포를 씁니다. 동행상의 직영점은 계속 늘려가요. 그런데 모든 점포가 하나처럼 관리되는 기업형 체인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규모의 점철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나온 겁니다. 레귤러 체인의 단점,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내가 하나씩 벌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근데 다 벌어서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 모두 다 본사가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매장이 성공할 수 없죠. 그 매장이 실패해도 실패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설이 느려요. 하나 성공해놓고 하나 성공해놓고 천천히 해야 되다 보니까 빠르게 앞에서 봤던 프랜차이징은 굉장히 수준이랬죠. 이 레귤 체인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때까지는 대규모 자금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도 초기에는 매장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죠. 지금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거 아세요? 스타벅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커피숍, 프랜차이즈, 포함 자영업자가 벌어들이는 거를 화폐로 벌어들이는 금액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돈을 쓰는 순간 그 돈들은 미국의 스타벅스의 로열티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를 마시지 말고 스타벅스를 사라. 스타벅스의 주식은 몇십 년간 계속 상승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타벅스의 주식을 한 주 사시고 그 돈으로 한국의 메가커피나 컴포즈와 같은 저가형 커피를 마시면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은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시장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유럽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시아 시장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늘어날 우리나라만큼 많은 데는 없지만 아직도 스타벅스는 성장하기에는 특별한 시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스타벅스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블런터리 체인, 예. 어떤 걸 한다 그랬죠? 원재료 구입, 광고, 그 다음에 같이 창고에 보관하는 거, 그 다음 배송 같은 것들을 같이 해내는 조직의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뭉쳐서 하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일부 시스템만 갖고 왔죠. 그래서 볼런터리 체인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형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매점의 자율성과 프랜차이즈의 이득, 구입 광고 보관 배송을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이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이건 본사와 가맹점이 유일하게 수평 관계입니다. 물론 이 프랜차이즈가 갑과 을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이고 가맹점은 을이란 말이에요. 볼렌터리 체인에서는 본사가 없습니다. 점주, 가맹점, 모두 동결입니다. 수평이라는 거죠. 자, 나들 가게에 대한 얘기예요. 지나가다 보면 골목마다 이런 나들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이 나들 가게를 지원하고 있어. 왜? 슈퍼마켓들이 동네 동네 살아 있어야지 모든 대기업형의 편의점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 가격 인상을 합니다. 독점 경제의 폐해는 가격 인상이고 소비자들은 향후에 편의성의 대가로 가격이라는 것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장의 상황을 잘 유의 주시해서 슈퍼가 같은 데들도 사용을 해줘야지만 어때요? 시장이 생존할 수 있어요. 대기업 제품들만 사주면 결국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